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라는 게 뭔지 개념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이 전해져서 우리가 배운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전해져서 우리가 근대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아, 역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대법원장 후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만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다음 질문은 그럼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 즉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라고 또 그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 자, 대법원장 후보의 역사관이 정말 중요한데 일반 국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 특히 또 철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그 최 교수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역사학계에서도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라면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말씀 부분에 저도 그런 근데 아는 그런 바가 측면이 없다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아, 정말 큰일입니다. 위안부를 사건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아니 그 논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면 근대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근데 식민사관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아, 정말 큰일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송구스럽습니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이고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지라는 거고요. 10억 자산도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몰랐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있는 죄를 없는 걸로 판결해 주신 적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무튼 저희 뭐 불찰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수년간 가족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세세히 못 챙긴 불찰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아내 또 아들과 딸은 두 자녀가 10살 내외이던 2000년부터 처가의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사람당 2억 4천만 원어치에 달하지만 이 후보자는 액면가는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바뀌기 전 1인당 액면가 1,000만 원 이하 비상장 주식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락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를 해본 판사면 이 정도 금액을 누락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10억 원을 누락한 정치인이 기소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가족들은 최근 5년 동안만 배당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면 법관이 투자한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다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청렴성을 이미 위배했다고 보이는 거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후보자가 1987년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농지를 사들이며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와 달리 잡종지로 쓰여서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시작부터 10억 원어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사과했습니다.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대상인 자녀 해외 계좌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에 근무한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부터 4년간 소득이 3억 원이 넘었는데 모두 빠뜨린 겁니다. 월급이 뉴욕에서 생활할 때 부족해가지고 거기 재산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인식을 못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외 연주자인 장녀의 국내 계좌 예금 잔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매년 약 $10,000, 우리 돈 1,300만 원가량이 꾸준히 송금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 증여로 볼 수 없다면서도 자녀의 국내 예금은 아내가 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세 대상이라면 부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이딴 재산 신고 누락 지적에 여당 청문위원으로부터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법 위반이 있다면 대단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재산을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다며 단지 실수라고 거듭 소명했습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은 재산이나 자녀 문제보다 자질 검증이 우선이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하고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뭔 죄입니까?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요. 좀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으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하루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